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어제는 동영상을 못 올렸고요. 지난번 동영상이 목요일 날 올라갔었습니다. 수요일 날 올라갔었습니다. 수요일 날. 어제가 목요일이니까 어제 못 올렸고, 오늘 금요일 날 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연구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시라고 이제 요일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늘 하는 말입니다. 자, 늘 드리는 말이고, 이 동영상은 모든 분들을 위한 동영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처음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동영상 시리즈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대사증후군 시리즈 동영상, 두 번째가 균형잡기 시리즈 동영상, 세 번째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 첫 번째 대사증후군 시리즈, 대사증후군 1번부터 122번까지 쭉 112번까지 진행됐던 그 대사증후군 시리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주행하시면서 끝까지 들으신 분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시리즈는 끝내고 균형잡기 동영상 시리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 동영상, 지금 올리고 있는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에서 다루는 걸 무조건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의 판단에,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고 신중하게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지난 동영상, 그러니까 수요일날 올린 동영상에서 제가 저 부분, 이래 누워있을 때 수건을 이제 왼쪽 등짝과 오른쪽 등짝에 어떻게 대면서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우리가 왼쪽 등짝이 좀 약하거든요. 오른손잡이들은. 그러면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왼쪽이 밀착으로 인한, 압박으로 인한 어떤 그 힘,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그쪽으로 피가 많이 가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되면서 오른쪽 폐가 더 잘 들릴 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그걸 어제 적용해 보는 거니까, 그저께 적용해 본 거니까 앞으로 적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얻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일단 그저께 하고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침 전에, 저녁에, 밤에, 물론 초저녁에도 이제 적용해 보고 밤에 자면서도 일단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냥 연구하는 자세로. 이게 분명히 요거는 한 가지는 확실해요. 30분, 1시간 정도 누워 있는 거는 거의 무조건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냥 몸이 편안하다. 그냥 뭔가 무조건 편안하다가 아니고 좋은 방향 쪽으로 약간 불편함도 있는데 이건 좋은 거다. 그러니까 창자도 이렇게 막 꼬물락꼬물락거리고, 뭐 오른쪽 폐가 살짝 들리는 느낌도 들고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제가 변화가 많이 일어날 때는 약간 약한 몸살기, 그러니까 몸 구석구석이 콕콕 쑤신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는 그걸 좋은 쪽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조금 전에 제가 30분, 1시간 정도 초저녁에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좋더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죠? 폐가 들리면서 분명히 좋은 게 있었고, 또 밤새 적용을 해봤습니다. 밤새. 근데 말이 밤새지, 적용하다 보면 한 두세 시간 지나고 나면 새벽녘쯤에는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 보면 수건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막 지멋대로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빼버리고 자기도 하고, 첫날은 빼버리고 자기도 하고, 어제는 잠결에 그냥 다시 한번 정돈해 놓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누워서 자보기도 했습니다. 자, 첫날은 한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잠든 지 한 두세 시간 뒤에 뭔가 등짝이 수건이 막 이상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왼쪽으로 눕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눕기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수건이 아주 이상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건을 빼고 머리맡에 그냥 빼서 따로 두고 잤습니다. 그냥 왼쪽으로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첫날은 그렇게 뭐 빼고 잤으니까 또 조금 덜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약간 애매하더라고. 이게 밤새도록 이거 하고 자는 게 맞나?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찌뿌둥한 게 그런데 첫날 그저께죠. 예. 근데 일어나서 오전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왼쪽 등짝이 약간 피가 좀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피부가 이렇게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이상하게 피가 많아질 때, 피가 들어올 때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이제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약간 찌뿌둥하고 이렇게 뻐근하고 이랬는데 막상 아침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한 30분 있으니까 멀쩡하더라고요. 멀쩡해서. 아침에 깰 때는 약간 부대끼면서 깼어요. 왜 부대끼었냐면 지금 생각해서는 이게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또 좋은 쪽으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면 우리 몸이 감당을 잘 못해요. 감당을.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쓴 약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옛말에는 쓸수록 더 효과가 있다고 막 이런 말이 또 하고 그랬는데 모든 게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성공을 한다 이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 고통이거든요. 공부를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을 건너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달콤함이 있으니까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첫날은 긴가민가 하는데도 분명 이거는 좋은 쪽인 거는 맞는 것 같다. 근데 내 몸이 힘들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첫날에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그 적용은 내가 화요일부터 했죠. 화요일부터 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힘들다. 근데 좋은 쪽이다. 근데 짧게 30분짜리, 1시간짜리로 활용하면 되게 좋다고 느낀다. 그렇게 느꼈고. 자, 둘째 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화요일부터 시작해 또 화, 수, 목, 이제 3번 사용했는데, 그죠? 둘째 날은 첫째 날보다는 조금 적응이 돼 가는 건지, 조금, 하여튼 자다가 뺐는데도, 뭐 빼고 잤으니까 좀 덜 힘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첫째 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았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런 뭔가 콕콕콕콕 쑤시고 창자도 이렇게 약간 불편한 것 같기도 한데, 어젯밤에 제가 저녁에, 토저녁에 잠깐 침대에 누워서 졸았거든요. 1시간 정도 잤는데, 저희 아내 말로는 되게 잘 잤대요. 뭐 가스가 막 코로 막 씩씩 거리면서 나오는데 제 아내가 놀랄 정도로 막 이게 그러니까 가스가 잘 나온다는 게 이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그냥 저도 이래 가끔가다 저희 아내가 잘 때 이렇게 코에서 나오는 혹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대사가 이게 몸이 막 대사가 진행이 될 때는 잘 될 때는 막 가스가 나와요. 그것도 소리가 나게 나와요. 막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안 될 때는 이게 뭐 사람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막 대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막 이거 배도 잘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렇게 보고 대사 진행이 막 될 때는 막 이렇게 보면 이불을 보면 뭐 배도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가스도 잘 나오고 가슴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뭔가 사람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 좀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하여튼 콕콕 쑤시면서 잘 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뭐 개운하다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소통이 좀 많이 됐구나. 아침에는 약간은 불편했어요. 자, 제가 그냥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대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표현력이 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불편함도 얘기하고 좋은 것도 얘기하고 자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하면 무조건 좋다 이런 거
제가 유튜브 보면요, 그 특히 이게 한의학 뭐 이런 거 보면 막 여기 혈자리 이거 탁 놓으면 뭐 100년은 우습게 삽니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다 좋아진다 뭐 이거 여기 뭐 혈자리 침을 놓고 이러면 뭐 허리는 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다.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 날 또 안 아프고 살 수 있냐? 한 달 뒤에도 안 아프고 살 수 있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걷는다고 해서 그게 치료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뭔가 나빠졌다가 좋아져 가기 위한 그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너무 쉽게 치료가 된다, 이거는 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저도 현혹을 당해요. 그 유튜브나 이렇게 쇼츠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자꾸 보다 보면, 와, 진짜 그래? 아닌 걸 알면서도 저도 쑥 넘어가요. 그래도 막상 해보면 뭔가 반짝 효과는 있어요. 반짝 효과는 있는데, 그게 이틀, 3일을 못 가더라고요. 그게 벌써 반짝 좋아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사그러들어요. 그 다음에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약간의 효과는 있거든요. 혈액순환이 되면서. 물론 계속 이제 효과가 안 보이더라도 계속 해주면 효과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그 효과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효과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몸이 힘들다고 저는 느껴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좋은 방법일수록 이렇게 몸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몸살도 뭐 무조건 좋으면 몸살이 나타난다, 이거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나쁠 때도 몸살 현상이 나타난다. 뭐가 잘못돼 갈 때도.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이 오른쪽 폐가 좀 처져 있다 했는데,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는, 뭐 오른쪽 폐가 들리면 가슴 갈비뼈가 콕콕 쑤시기도 하고, 요 쇄골 쪽이 콕콕 쑤시기도 하고, 어떤 데 오른쪽 머리가 탁탁 아프기도 하고, 발끝, 손가락 이런 게 콕콕 쑤시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그런 거 나타날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폐가 좀 들리면서, 창자도 이렇게 뭔가 대장에서 폐가 들리면 대장에서 소장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스나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자꾸 콕콕 쑤셔. 이거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이게 뭐 심지어 뭐 침 한 대, 침 몇 대, 뭐 10대 놓고 나타나는 그런 변화하고는 강도 자체가 달라요. 뭐 좀 과장하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100배 정도. 침으로 낼 수 있는 에너지와는 100배 정도, 100배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강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또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떤 거는 진짜로 나쁜 거고 어떤 거는 진짜로 좋은데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구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이거 뭐죠?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궁금하면 물어보면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안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답변을 안 해주세요. 안 물어보면 저는 저희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기도 안 하면 너 손해야? 너 기도는 공짜인데, 너 하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또 원하는 게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하면 아무 반응이 없으실 거야. 그렇게 뭐 자녀에게 뭐 훈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녀가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사실은. 또 기도를 해요. 내가 이제 학교 가서도 어려운 일 당하면 일단 기도부터 합니다. 그냥 하나님 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부터 하더라고. 그걸 또 자랑스러운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도 제가
부모로서 감사하죠. 뿌듯하고. 그래, 기도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실 거야. 라고 또.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과 함께 좋은 거는 분명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동영상 올릴 때, 분명히 그런 게 느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골반에 우리 손수건 된 거 있잖아요. 행주. 저는 오른쪽 골반에 됐고, 저희 아내는 왼쪽 골반 뼈에 되는데, 이거하고 아마 결합이 돼 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등짝에 수건 떼고 누워 있었던 거, 그거하고 합력해서 오른쪽 어깨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 오른쪽 어깨가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거를 보면 오른쪽 어깨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올리려고 막 노력해서 올라온 것보다는 요 며칠 사이에 이게 뭔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 오른쪽 어깨가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굳이 막 억지로 내리려고 노력 안 하면 잘 못 내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물론 오른쪽이 조금 더, 이쪽이 오른쪽이 좀 더 내려가 있긴 한데 전에하고는 비교해서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걸 제가 제 눈으로도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변수들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연구하는 자세로 들으셔야 되니까, 그죠?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30분, 1시간 정도는 누워 있으니까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거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더라. 30분, 1시간 정도 누워 있을 때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오른손잡이는 왼쪽 등이 약하거든요. 그 왼쪽 등은 어깨부터 여기 갈비뼈인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눌리면 좋아요. 덮어주면 좋고, 오른쪽 등짝은 이 겨드랑이 밑으로는 수건이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겨드랑이에서 요 위에까지 요게 수건이, 이게 잘못해서 이게 겨드랑이 밑으로까지, 이까지 갈비뼈까지 잘못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럼 오른쪽 폐가 또 수쳐져 버려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사례를 봤습니다. 그죠? 누워 있었는데 처음에는 좋았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이를 보니까 수건이 아주 이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잘못돼 갖고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 주의하세요. 오른쪽은 폐가 처져 있으니까 위로 올려야 되니까 이 어깨에서 겨드랑이부터 위로는 아무리 올라가도 괜찮아요. 겨드랑이까지 걸쳐줘야 됩니다. 요 밑으로는 걸치면 안 됩니다. 오른쪽은. 그 약간 자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는 동안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수건을 막 침대에다가 막 꼬매고 자세요. 저 이런 말 못 하겠습니다. 그것도 변수가 있을 것같습니다. 만약에 밤새도록 그렇게 인데 사람 몸이 또 이동을 해요. 자다가 보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왼쪽으로 막 치우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자꾸 넘어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정시켜 놓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내 몸이 올라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요령을 피우는 것도 뭐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낸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밤새도록 무조건 올라가 있으면, 그 수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좋으냐? 효과는 크게 나타날 거예요. 근데 고생은 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몸살이나 이런 것들로. 뭐라면 저도 밤새도록 수건을 해놓고 잤다라고는 제가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그렇고 새벽녘에 이렇게 막 좀 옆으로 밀려나 있기도 하고 그저께는 빼버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자는 동안에 밤새도록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자다가 뭔가 뒤척뒤척거리면 빼놓고 자도 돼요. 똑바로 자시든지 왼쪽으로 좀 누워서 자시든지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고, 오랫동안 그 수건 위에 누워 있으면
혈액순환이 강하게 바뀌면서 좋은 쪽으로 바뀌면서 몸에 충격이 좀 올 거다. 제가 예상이 그렇게 됩니다. 예상도 되고 저도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혈액순환이 되고 폐가 들린다라면 그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가만히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손발이라도 까딱거리고 누워서 머리라도 살살 흔들고 있다가 그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좀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왼손 왼발을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게 더 좋다고 했죠. 오른손 오른발도 가끔씩 움직여주고 또 누워서 또 할 일 없으면 이렇게 꼰투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팔이라도 좀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일단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기는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매일 또 중요한 것들이 자꾸 등장을 하니까 이게 막 전달하는 속도가 제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또 중간중간에 엉뚱한 얘기도 막 하고 이러니까 그렇겠죠. 제 잘못입니다. 일단은 저 걷기 문제 하나 얘기할게요. 걷기 문제. 여러분들 왼쪽 다리 중요하잖아요. 저도 왼쪽 다리 지금 한 55g 정도 차고 있습니다. 오른발에는 발등에 10g 정도 채웠으니까 양발 차이는 한 45g 정도 나는데 오른발 등에 10g, 왼쪽 발목에 한 55g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왼발에 전해지는 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른손잡이의 경우. 근데 이게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최근에 뭐 집에 아이 때문에 그 차를 이렇게 자꾸 타고 다녀야 되고 몇 시간 동안 타고 다녀야 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차를 오래 타버리면요 왼쪽 다리에 힘을 잘 못 주게 돼요. 걸어 다니면 왼쪽 다리에 힘을 잘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계속 누워 있거나 계속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왼쪽 다리에 좀 돼줘야 내가 지금 차고 있는 뭐 50g이든 55g 중량이 효과를 제대로 내서 왼쪽 다리가 부족한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너무 오래 앉아 있다거나 너무 오래 누워 있다거나 자꾸 이러면 왼쪽 다리 중량이 딸린다,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매일 동일한 패턴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운동, 몇 시부터 몇 시부터는 산책, 몇 시부터 몇 시부터는 뭐 휴식,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면 그런 변수를 겪을 소지가 좀 없어지죠. 근데 이분이 막 생활이 뒤죽박죽이야. 막 어떤 날은 이랬다가 어떤 날은 뭐 이동을 했다가 어떤 날은 누구 사람을 만났다가 이러면 아마 자기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아마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그 변수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버리면 자기가 왜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헤맬 가능성이 많죠. 헤매게 되면 좀 그렇죠. 헤매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몸도 나빠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변수에 대한 게 통제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또 당해봐야 다음에는 이런 상황을 안 겪겠구나. 저도 최근에 뭐 운전은 아니고 이제 차량을 이동을 하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겼어요. 차를 타고 한 두세 시간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줘야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휴게소에서 좀 걷기도 하고 왼발에 힘을 좀 더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나름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왜? 환경이,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줘야겠. 왜냐면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가 낮에 하는 운동 시간은 없어져 버렸죠. 그죠? 또 이렇게 뭐 하여튼 집에서 하는 운동 못 하게 돼 버렸죠. 그냥 하루 종일 운동도 잘 못 하게 돼 버리죠. 그럼 몸이
다시 백 현상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하다가 뒤로 다시 뒤로 돌아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은 왼쪽 다리 중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언더 중량 차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른 다리나 왼 다리,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예, 우리가 편안하게 걷잖아요. 이렇게 걸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못 느낄 수 있는데, 이 중심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발에 실리는 힘과 왼발에 실리는 게 체중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자꾸 뒤뚱뒤뚱 걸으라고 하잖아요. 왜? 종종 걸으면, 여러분 더 못 느껴요. 더 못 느끼고,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로는 체중 이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왼쪽 다리로는요, 의식을 안 해주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이 상체 체중이 왼쪽 발바닥에 안 실려요. 아니, 안 실린다라는 게 아니고,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왼쪽 다리에 내 몸의 체중이 왼쪽 발바닥에 잘 안 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에 만약에 필요한 게 100이라면 오른쪽 다리는 너무나 쉽게 100이 실려요. 100이. 근데 왼쪽 다리는요, 관심을 안 가져주면 60이나 70밖에 체중이 안 실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걸어 다니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른쪽 다리, 오른쪽이 이겨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나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나빠진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모래주머니에 도움을 받으면 그래도 이게 60, 70에서 이제 90, 95, 막 100까지 올라와요. 또 오바 차버리면 105 이렇게. 왼쪽 다리가 오바를 차버리면 105, 110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또 컨디션이 떨어져요. 컨디션 무조건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왼쪽 다리 중량이 예를 들어서 뭐 250이 적정 중량이다. 뭐 아니면 저는 지금 55가 적정 중량이고, 저도 예전에 600도 차보고 700도 차보고 했거든요. 뭐 1400도 차보고 했어요. 근데 하여튼 250이 적정 중량인데 내가 뭐 한 500을 차고 있다. 아니 400을 차고 있다 이러면 지금 오바 차고 있는 거, 오바 차고 있는 거. 그러면 뭔가 컨디션이 떨어져요. 컨디션 떨어지고 너무 오바 차고 있으면 오른쪽 다리에 피가 잘 안 들어가서 오른쪽 무릎이 막 콕콕 쑤시고 오른쪽 다리에 피가 부족한 현상이 막 생겨요. 왼쪽 다리 무겁게 차고 있으면. 하여튼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까지 너무 세밀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뒤뚱뒤뚱 걸어줘야 또 내가 왼쪽 다리에 힘이 실리는지 안 실리는지. 오른쪽 다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실려요. 근데 왼쪽 다리는 관심을 안 가져주면 잘 안 실려요. 체중이 이렇게 발바닥까지 전달이 잘 안 돼요. 오른쪽 다리는 발바닥 딱 짚으면 체중이 확 실려요. 근데 왼쪽 발바닥에 탁 짚으면 뭔가 약간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저도 지금 약간 그런데 왠가 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걸어 다닌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집안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근데 나가서 운동하다 보면 이제 왼쪽 다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갖고 무릎도 이렇게 한 번씩 굽혀주고 이러면 힘이 실리거든요. 근데 하여튼 왼쪽 다리 적정 중량을 자꾸 찾으세요. 근데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지팡이는 왼손에 이렇게 짚는데 왼손. 자, 이렇게 중심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뒤뚱뒤뚱 걷는 거예요. 뒤뚱뒤뚱 걷면서 한 번씩 이렇게 왼쪽 다리는 살짝 오른쪽 다리는 높이 이렇게 걷기도 해요. 그죠? 발차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걷다가 보면 왼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에 힘이 더 잘 실린다. 내가 왼쪽 다리에 적정 중량을 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보세요. 잘 보세요. 설사 양쪽 다리가 힘이 비슷하게 실린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있어요. 왠가 하면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오래 누워있으면 왼쪽 다리가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약간이라도 오바를 시켜 놓는 게
상황적으로 여러분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약간이라도 오바를 시켜놓는 게. 그래야 오늘 밤에 자는 동안에도 왼쪽 다리가 좀 뻗어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물론 왼쪽 다리 한 5g 더 넣고 자도 괜찮아요. 근데 보세요. 모든 게 변수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걷는데 내가 양쪽 다리가 비슷하다든가, 아니야, 오른쪽 다리에는 잘 디뎌지는데 왼쪽 다리는 뭔가 불안정해. 그리고 뭔가 이쪽으로 뭔가 더 채워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만약 이러잖아요. 그때부터는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오른 다리에 짚죠. 왼쪽 다리는 짚고 있는 시간을 길게 가는 거예요. 왼쪽 발바닥이 땅바닥에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쪽 다리는 쓱 갔다가 왼쪽 다리는, 내가 오른쪽 다리 자꾸 들어주면 피가 빠지는 거야. 피가 빠지는 거야. 내가 절름발이 형식으로 걷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오른손잡이들은. 그러니까, 오른발은 그냥 편안하게 갔다가 왼발 올 때는 일부러 발바닥을 오래 짚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뒤로 걸을 때도 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왼발을 발바닥에 오래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을 오래 짚고 있으면 체중이 계속 그렇게 실리면서 왼쪽 다리로 피가 발바닥까지 자꾸 채워지거든요. 그래도 좀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무릎을 살짝 굽혀요. 천천히 부드럽게. 예? 자, 오른다리 짚었죠. 왼쪽 다리 할 때 살짝 짚는 거야. 살짝 기울이고. 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발바닥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저는 왼쪽 발바닥은 저는 바깥쪽으로 힘을 주는 게 좋아요. 저희 아내는 왼쪽 발바닥 안쪽으로 힘을 주는 게 좋아요.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니까. 이해되시죠? 발바닥도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저희 아내는 왼쪽 발바닥은 안쪽과 앞쪽에 힘을 주는 게 좋다고 그러고, 저는 바깥쪽과 뒤쪽에 힘을 주는 게 더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왼쪽 다리, 이쪽 왼쪽 다리예요. 왼쪽 다리 힘이 많이 딸린다 그러면 무릎을 이렇게 또 무릎을 팍팍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야. 오른쪽 다리 자꾸 쳐주고 부드럽게. 이렇게 공원에 가서 천천히 걸으면 뭐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고 너무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하루나 이틀을 해보는데 뭐 오늘 이렇게 해도 왼쪽 다리가 부족하고 내일 또 자꾸 왼쪽 다리에 뭔가 힘이 잘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언더 중량을 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언더 중량을 차고 있다. 그러면 5g 올리세요. 한번 올리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뭐 250이라면 255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걷기를 할 때 이제 걷는 방법도 제가 여러 개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뒤뚱뒤뚱 종종 걸음을 걸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느 발에 체중이 실리는지 본인이 아예 몰라버려요. 아예 몰라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도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뒤뚱뒤뚱 걸어보면 내가 왼쪽 발바닥에 힘이 자연스럽게 안 실리는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 어떻고 저렇게 걸으면 어때?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그 사람하고는 이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백날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죠. 그냥. 하여튼 뒤뚱뒤뚱 걸으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뒤뚱뒤뚱 걸어야만 내가 왼발에 힘이 잘 안 실리는구나를, 그러니까 체중을 보자. 이 상체 체중을 실리니까 이 골반부터 이 상체가 이쪽 발바닥에 이렇게 움직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주다 보면 오른발에는 너무나 체중이 잘 실린다. 왼발에는 한 60밖에 안 실린다, 70밖에 안 실린다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60, 70밖에 안 실리는 걸 자꾸 끌어올려 주라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는, 모래주머니를 통해서는 두 개를 병행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끌어올려 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생각했는 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게 최근에 골반 문제하고 수건 문제 이렇게 나는데, 저도 이제 제 전체를 좀 세밀하게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세밀하게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효과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고 제 어떤 몸 상태, 체형이 바뀌는 걸 보고 이렇게 보면, 이게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분명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자꾸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누가 어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세상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이거 하면 좋아요, 저거 하면 좋아요, 이거 하면 뭐 10년 먹은 허리 통증 싹 사라져요. 이런 말 믿을 거 아니죠. 예? 그거 다 과대 광고예요. 과대 광고고, 현혹하는 거니까 그런 거 사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물론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긴 했어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또 그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특효약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근데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효과가 있다. 이게 과대 광고라는 거예요. 예? 그게 과대 광고라는 거지,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욕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시라는 겁니다. 저도 자꾸 현혹을 받거든요. 이게 답이 안 보일 때는, 길이 안 보일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꾸 그쪽을 기웃기웃거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과정을 가려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연구해야 되고, 이건 뭐,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팽창 문제를 한번, 팽창 문제에 대한 약간 해답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이 순방향 원리, 자, 순방향 원리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순방향 원리를 그냥 대충 안다. 여러분,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순방향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하여튼 혁명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주지만, 아무도는 아니고 몇몇 사람들만 인정해주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팽창 문제가 같이 걸려 들어가면 이 순방향이 잘 안 통해요. 순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순방향으로 잘 안 통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장애물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한번 풀어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수건을 대고, 하여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 개 필요가 해요. 이게 우리가 보충을 해서 대장에 이렇게 소장으로 끌어오기도 하고, 또 다리 조작을 해서 다리에 있던 그 순환이 안 되던, 갇혀있던 다리에 있던 피가 창자 쪽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물론 이게 올라와서 이 상체까지 쭉 올라와야 돼요. 그 상체에 올라와서 비록 오른쪽으로 쏠려서 올라가지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제 팽창이 있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다리를 풀어주면 다리에서 피가 복부까지 올라와요. 창자까지. 근데 이 팽창에 탁 붙들려 버리는 거야. 상체로 피가 못 올라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다리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 우리가 자꾸 창자를 거쳐서 상체로 자꾸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팽창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은 다리의 혈액의 순환이 개선이 돼도 다리에서 창자까지는 잘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창자에서 팽창이 있어 버리면 창자에서 피가 붙들려 버려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오는 양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부족해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심지어 다리 개선이 아니라 보충하는 거잖아요. 배에다가 올리고 막 가슴에다 올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장에서 많이 끌어오잖아요. 많이 끌어와서 끌어온 게 소장 쪽으로 와서 상체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창자에 팽창이 없는 사람은 좀 자연스럽게 상체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팽창이 많은 사람은 창자까지는 잘 왔는데 팽창이 있으니까 그 피가 창자에 붙들려서 상체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제가 운을 떼놓는다는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충은 기본적으로 대장에 있는 걸 소장 쪽으로 끌고 오는 거죠. 물론 다리를 이용해서 왼쪽 다리를 해서 오른쪽 소장에서 왼쪽 소장으로 또 이동시키고, 윗배 또 가슴, 횡격막 이런 데 올려놔서 이동을 계속 시키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장에서 소장 쪽으로 배에 올린 걸로 대장에 있는 피와 가스를 소장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이게 자연스럽게 상체, 가슴 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팽창이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 쉽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팽창이 있는 사람은 여기가 잡혀버리는 거야, 대장에서. 소장까지 왔는데 이게 위로 못 올라오는 거야, 피가. 이동을 못하고. 왜?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창자를 움직여주기 위해서 피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체가 움직이는 힘은 피의 힘이거든요. 혈액 이동의 힘인데,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더 많은 피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창자가 무거워져 버려요. 창자가 무거워져 버려요. 그 피가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는데 부족하게 올라와요. 원래 100이 올라와야 되면 이게 20, 30밖에 안 올라오는 거야, 창자에서. 다리, 창자, 상체, 대장, 창자, 대장, 소장, 상체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자, 보세요. 다리가 개선되면 창자, 창자가 문제가 없으면 상체, 상체로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더 올라와. 자, 또 다음 두 번째, 대장에서 소장. 뭐 소장 또 창자죠, 그죠? 대장 또 창자죠. 대장에서 소장, 소장에서 상체, 상체로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올라와. 근데 이것도 팽창이 없으면 잘 올라와요. 근데 팽창이 있으면 소장, 창자에서 탁 붙들려 버리는 거야. 이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창자에서 100이 올라와야 되는데 20, 30밖에 못 올라와요. 그것도 20, 30이 올라오는데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랬죠. 저는 이상하게 한 달도 넘었어요. 한 6주 가까이 돼 가는데, 왼팔 운동을 6주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좋아요. 그래도 계속 좋아요. 근데 반면에 저희 아내는요, 왼팔 운동을 처음에 조금 하면 좋아요. 근데 조금만 많이 하면 컨디션이 떨어져 버려요. 왠가 하면 이게 100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20, 30이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올라온 걸 왼쪽으로 조금만 운동하면 20, 30이 왼쪽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피가 부족해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오른팔 운동하면 오히려 좋아요. 오른손에 물병 들고 이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팽창이 있는 사람이 운동하는 방법과 팽창이 없는 사람과 팽창이 있는 사람의 운동하는 방법이 순방향 원리는 맞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 변수가 발생이 됐다. 이런 거 얘기가. 팽창이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사실은요. 팽창이 엄청 까다로운 거예요. 또 팽창이 생긴 지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일수록 상체로 올라오는 피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뇌에도 피가 부족하고 이 등짝이나 가슴 이런 데도 피가 부족해요.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상체가 굉장히 혈관이 좁아져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느낌을 주셔요. 이런 분들이 상체 운동이 골고루 충분히 진행이 돼야 된다. 충분히 진행이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팽창으로 인해서 창자에서 피가 계속 붙들려 있으니까 위로 피가 오고 싶어도 잘 못 오는 거예요. 운동을 해주면 창자에 붙들려 있는 피가 강제로 좀 올라와요. 강제로 좀 올라와요. 그게 좀 도움이 돼요. 그냥 해결책이다 이게 아니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체 운동이 제대로 되면서
등짝에 수건을 대고 골반에 행주나 손수건을 끼우고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최적의 중량을 차고 왼손 오른손의 중량을 최적의 중량을 차고 이렇게 하면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요, 대장에 있던 가스나 피가 넘어오면서 소장에 있는 팽창을 아메바처럼 잡아먹어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내가 게임, 그 전자오락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아메바 게임인지 뭔지 하여튼, 이래 통로 이래 길이 이랬더니 삐삐삐삐삐삐 이러면서 가고 깽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게 생각이 나서 아메바가 팽창을 잡아먹는다. 이게 큰 세력이 와서 작은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이동을 해버리면 소장에 있던 게 위장으로 자꾸 이동을 해서 이리 와서 트림으로 빠져나와 버리거나 대장으로 방귀로 나가버리거나 하면 팽창이 약해지거든요. 저희 아내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제 아내도 팽창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지금 또 팽창 요소들이 있다는 거 분명해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옛날에 저 모를 때는 맨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근데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이거 원인이 뭐예요? 이거 원인이 나와서 그럼 이 원인이 이거라면 이거 해결책은 뭐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이런 게, 하나님 이게 팽창의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도 해답을 얻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희한하게 또 그런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해답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해답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요, 팽창이 있는 분들이, 지금 내가 할 얘기가 뭔가 하면, 팽창이 있는 분들은, 자꾸 팽창이 한 개, 두 개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순방향이 조금 통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팽창이 3개 있고 4개 있고 5개 있고 배가 누르는 데마다 다 아프다. 배가 이게 꾹꾹 눌러보면 막 여도 아프고 막 하여튼 그 팽창 많은 거예요. 계실염이라는데 팽창이 많은 건데, 이런 분들은 다리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있던 피가 창자 또 허리 둘레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 아내가 최근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내가 그런데, 이 허리라고 해서 허리 척추가 아니고 양쪽 옆구리 막 이쪽으로 막 뻔하게 아파서 막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고생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일주일도 더 했어요. 한 2주 정도 했는데, 뻐근하게 아프고, 이게 오른쪽이 뻐근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갑자기 그 뻐근한 게 왼쪽으로 이동해. 그 피가 그쪽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리가 개선이니까 피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옆구리 쪽으로 피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창자와 옆구리 쪽으로. 또 이런 상황에서 보충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보충해서 풀리면 좋은데, 또 대장에 있는 피가 배로 또 이렇게 또 이동하면, 또 이쪽에 또 소장에 또 피가 또 많아지면서 또 비슷한 결과가 나요. 또 옆구리 이런 쪽으로 뻐근해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 피가 사실은 위로 올라와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팽창이 있으신 분들은 상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 머리부터 뇌에도 피가 잘 안 올라가고, 손가락에도 피가 잘 안 오고, 막 손가락 아픈 거는 기본이고, 잇몸도 다 약해지고, 귀도 이상해져 있고, 그죠? 목도 벌써 나가 있고, 막 갑상선 뭐 기능 저하증, 항진증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죠. 편도선염, 후두염, 임파선염, 이런 것들이, 이게 창자 팽창이라는 거, 여성들 그 뭐 자궁 근종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다 혈관 팽창이에요. 혈관 팽창. 대장의 용종, 이거 혈관 팽창이에요. 그걸 뭐 하여튼 염증 덩어리인데 팽창이 일어난 게 그쪽에 피가 붙들려서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팽창은 그쪽에 뭔가 불필요한 압력이 계속 증가돼서 다른 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가 그쪽으로 계속 몰리든가 가스가 그쪽으로 계속 몰려서 갇혀버리면 팽창이 일어나 버리는, 피로 인한 팽창도 있고 가스로 인한 팽창이 일어나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는 주로 가스로 인한 팽창이 많아요. 가스가 오갈 데가 없어서 팽창이 일어나 버리면 그쪽에 피가, 이 팽창을 풀어주려고 피가 계속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 몰리다 보면 나중에 머리에는 피가 없어. 또 발바닥으로 피가 안 가요. 맨날 발바닥이 시렵고 발이 시렵고 손이 시렵고 이런 이유가 발로 가야 될 피, 팔로 와야 될 피, 머리로 와야 될 피가 창자에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손발이 시렵죠. 그러니까 손발이 시려운 거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가끔 와요. 제가 설명이 쉽겠습니까, 이게? 제가 좀 미숙했을 때 예전 동영상들이 있어요. 예전 동영상들이. 그때는 그까지 아니까 그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거에서 효과를 본 사람도 많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죠.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설명한 거는 그 과대 광고가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효과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대로 그 동영상을 놔두는 게 옳으냐. 효과 못 본 사람은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좌절하고. 그 지금 제가 지금까지 올린 동영상에서 손발이 차가운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은 뭐 통풍 얘기하는데, 통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에. 여러분이 무슨 병을 갖고 있는지 좀 모른다고 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병명을 가진 그 병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이 안에, 이 동영상, 올라가 있는 동영상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저 혼자 믿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강요는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치료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5분 만에 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5분 만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5시간 정도는 줘야 내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 5시간 집중도 못 하겠죠. 한 30분만 설명하면 질려갖고 하품하다가 그냥 다음에 들을게요. 막 이러겠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답답함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상체 운동도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팽창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순방향은 적용이 된다. 근데 저는 왼팔 운동을 많이 해도 자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내는 왼팔 운동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좋은데 조금만 많이 해도 나빠져 버려요. 자, 이거 좀 나빠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팽창이 있다. 그러니까 왼팔 운동을 자꾸 하면 나빠진다. 이 사람은 팽창이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왼팔 운동을 계속 해도 자꾸 더 하고 싶어지고 더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은 팽창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팽창이 없는 사람은 저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올린 동영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처럼 왼팔 운동을 조금만 하면 처음에는 좀 좋은데 뭐 한 20번까지는 괜찮아, 30번까지는 괜찮아, 30번 좀 넘어가니까 막 나빠지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른팔 운동을 해야 돼요. 오른팔로 다시 해야 돼요. 오른팔 회전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른팔 물병 들기도 하고. 그 조금 맞춰줘요. 그러니까
약간 맞추면서 창자에 있는 피를 자꾸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리고 또 오른쪽으로 또 많이 올라오면 또 왼쪽으로 또 당겨줘야 돼. 왼쪽으로 또 당겨줘야 돼. 그러니까 양쪽으로 같이 올리다가 왼쪽으로, 양쪽으로 같이 올리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차피 지금 오른쪽도 잘 안 올라가. 20밖에 안 올라가. 오른쪽으로 좀 양쪽으로 같이 끌어올려주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더 도움이 되겠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팽창이 있다, 없다, 이거 약간 변수가 있는 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순방향은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순방향은 동일하게 작동이 되는데, 팽창이 있는 사람은 창자에 일단 피가 붙들려서 못 올라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혈관이 굉장히 약해져 있으니까, 이 어깨 운동, 위, 아래, 앞뒤, 자, 어깨, 겨드랑이, 어깨 앞쪽, 등 쪽, 이 네 방향의 운동을 균형되게 잘해주면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자, 네 방향의 운동을 균형되게 잘해주면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깨 운동 얘기 한 2번, 3번 했습니다. 그죠? 오늘 말하면 3번째입니다. 그죠? 겨드랑이 운동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물병은 어깨 위쪽 운동이라서, 물병은 어떤 식으로 흔들어도 어깨 위쪽이에요. 물론 등 쪽으로 흔들면 등인데, 앉아서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어도 어깨 위쪽, 이렇게 흔들어도 어깨 위쪽, 이렇게 흔들어도 어깨 위쪽이에요. 그럼 어깨 위쪽이 세지면 어디가 약해져요? 겨드랑이가 약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자바라 운동이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병 운동은 좀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겨드랑이 운동, 집에 철봉을 달아야 된다고 했는데 철봉을 안 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달고 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스트레칭 바까지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잘 봐야 돼요. 물병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턱걸이 동작, 그러니까 겨드랑이 쪽에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여성들한테 턱걸이를 하라 그러면 세상 힘들어 하더라고. 세상 힘들어 하고, 오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하기 싫어.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힘들어 보이고, 뭐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그게 조금 지혜를 구하자면, 위에다가 철봉에다가 그냥 스트레칭 바를 양쪽에 걸든가, 어떻게 잘 해갖고, 양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냥 잡고만 있어도 되고, 살짝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당기고 있어도, 에? 겨드랑이 힘이 들어와요. 그러면 창자에 있던 피가 자꾸 올라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이 어깨 위쪽 겨드랑이 쪽을 자꾸 키워줘야 창자에 있는 피가 자꾸 올라오고, 또 이게 밸런스가 맞아줘야, 어깨 위쪽과 겨드랑이 밸런스가 맞아줘야 혈액순환이 잘 돼서 폐가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팽창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체 운동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병 운동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 운동을 하다가 왼쪽 운동, 양쪽 운동을 하다가 왼쪽 운동,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 순방향도 적용을 시키고 팽창을 해결해 주기 위한 조치들도 자꾸 해야 돼요. 팽창이 풀리면 또 위로 피가 더 잘 올라와요. 더 잘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요? 왼쪽으로 더 많이 가요? 오른쪽으로 더 많이 와요. 그때부터는 왼팔 운동을 더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자꾸 생길 거예요. 왼팔 운동 더 하고 싶다. 전에는 한 2분만 해도 나빠졌는데 이제는 5분 해도 좀 더 하고 싶다, 자꾸 이런 생각. 그러면 팽창이 풀려가고 있다, 이렇게 계산해. 팽창은 뱃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가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걸 반대로 치고 들어가는 게, 이게 왼팔 운동이 자꾸 하고 싶으면 팽창이 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자에서 위로 해서 오른쪽 가슴 쪽으로 올라오는 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거는 팽창이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건을 깔고 자고, 손수건을 골반뼈에 걸고 다리 조작을 자꾸 하고, 물병을 다리 안쪽 이렇게 기대 보기도 하고, 뒤로 걸어 보기도 하고, 상체 운동을 자꾸 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저도 연구를 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팽창이 없으니까, 저 솔직히 말해서
나 팽창이 없는데 팽창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야 됩니다. 왜? 저희 아내가 아프니까. 저희 아내도 살려야 되고 여러분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저희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 모든 인류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전해 주시려는 거 아닌가. 그냥 저 혼자서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 아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오늘 왼팔 운동을 자꾸 더 하고 싶어져. 하고 싶어져.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그 최근에 등짝에 수건 깔기 그것도 되게 효과가 있다고 저희 아내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 아내 또 이렇게 상체 운동을 최근에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했나 하면 뭐 물병 운동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머리 쪽에 뒤에 보면 장롱이 있어요. 장롱에 보면 이렇게 문고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가 있어요. 장롱에 문을 열고 거기다가 스트레칭 바 둥글벙한 걸 이렇게 그냥 한 잘랐어. 길게. 그 문고리 두 개에다 끼웠어요. 머리 뒤쪽에. 그러니까 끼우고 양쪽으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워서 양손에 스트레칭 바를 쥐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겨드랑이 쪽으로 힘이 가는 거예요. 겨드랑이 운동이 철봉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철봉만큼 세진 않지만 그래도 오래 할 수 있어요. 오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양쪽으로만 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해서 좋으면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만히 있고 왼쪽으로 씩씩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왼쪽으로 힘을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 하다가 기분이 좀 안 좋아지면 또 오른쪽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양쪽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슬 잡고만 있기도 하고 잡고만 있어도 겨드랑이에 피가 들어와요. 자, 운동은 사실 힘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오래 할 수 있으면 그거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도 계산을 해야죠. 이걸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또 물병 흔들기 해야죠. 또 팔굽혀펴기 했으면 또 등 운동, 또 노젓기 운동, 스트레칭 바 뒤로 당겨야 되죠. 무조건 뒤로 당길 거예요. 뒤로 당기다가 또 왼쪽 더 당겨줘야죠. 왼쪽 더 당겨줘야죠. 순방향이 조금은 작동이 된다니까요. 하여튼 양쪽 운동을 같이 하는데 중간중간에 왼쪽 운동을 자꾸 집어넣어줘야 돼. 왼쪽 운동을 하다가 나빠지면 다시 오른쪽 운동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다 그럴 때 또 같이 하다가 또 생각나면 또 왼쪽 운동을 또 하고. 자, 이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이 하다가 왼쪽 운동을 자꾸 하세요. 하다가 나빠지면 왼쪽 운동을 그만하세요. 그리고 또 양쪽 운동을 같이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좀 느낌 이상하면 오른쪽 운동을 살짝 해보세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너무 피가 많이 갔으면 오른쪽으로 좀 운동을 좀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렵죠. 설명하기도 어렵네.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창자에 있는 피를 자꾸 위로 끌어올려줘야 돼요. 왠가 하면 오랫동안 팽창이 여러분 뱃속에서 창자 속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창자 속에 팽창이 있었기 때문에 상체 혈관들이 다 찌그러져 있다. 그러니까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올라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해줘야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귀찮아도 살고 싶으면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면 시간을 내서 힘을 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너무 강하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어차피 다 아프죠. 아마 100년 뒤에는 전 인류의 90% 이상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나 전이나 다 똑같이 없을 거예요. 다 병들어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건데, 물론 저도 죽죠.
근데 사는 데까지는 살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또 가치 있게 살아야죠. 가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뭐 또 길게 동영상 찍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상체 운동이 왜 필요한가? 팽창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타격이 좀 덜해요. 상체가. 팽창이 많은 사람들은 상체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방향. 아시죠? 네 방향. 왼쪽 운동만 하면 안 된다. 그죠? 저는 왼쪽 운동만 많이 해도, 근데 저도 오른쪽 운동 합니다. 세트 운동할 때, 팔 세트 운동할 때. 근데 옛날만큼 많이도 안 해요. 하루에 한 두 세트 정도만 합니다. 오른팔은. 그것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오른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올라와요. 오른팔 운동 하루에 2번 정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요. 나머지는 거의 왼팔 운동, 뭐, 나가면 우산 짚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니고, 그래도 더 하고 싶어져요. 더 하고 싶어져요. 팽창이 없으니까. 그동안 내가 50년 이상 동안 오른팔로 살았던 시간들을 보상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팽창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신중하게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단순합니다. 양팔, 양쪽 가슴을 뒤로 올려주다가 팽창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올려주다가 왼팔 운동을 적당하게 하세요. 기분이 조금 좋아지다가 나빠지려고 하면 왼팔 운동을 탁 멈추세요. 그리고 또 양팔 운동을 하세요. 네? 양팔 운동 하다가 또 중간에 왼팔 운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팔 운동하면 결국 오른쪽이 이겨버려요. 오른쪽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오른쪽 혈관이 더 크니까 양팔 운동 계속하면 결국 오른쪽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겨버리면 오른쪽 폐가 더 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또 왼팔 운동을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 폐도 안 쳐지고 피도 자꾸 위로 올라와서 또 위로 올라오면 또 혈액순환이 되면서 그 무조건 양팔 운동하면 오른쪽 폐가 쳐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과하면 쳐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면 오히려 폐가 들려요. 근데 점점 많이 하면 일로 피가 많이 들어오니까 혈액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혈액의 오른쪽 폐가 쳐진다는 거지, 오른팔 운동을 많이 해서 쳐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곤란합니다. 그죠? 하여튼 끝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결 설명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꾸 길게 잡고 있는데 여러분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제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지혜를 구할 때 저를 위한 지혜도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